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24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누구세요? 네. 저는 민원련 미디어 탈곡기에서 안학내 역할을 맡고 있는 유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디어 탈곡기에서 부녀회장을 맡고 있는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저희 진짜 오랜만이네. 금요일에 뵙고서 지금 처음이네요. 물론 저희는 그 사이에 계속 봤지만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네. 지방선거 기간 언론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판단을 도울 정책 검증과 경마식 보도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지 않는 공정함, 군소정당 후보라도 충분히 다루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불공정 선거보도를 접하신 여러분의 제보는 가장 완벽한 선거보도를 만듭니다.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1661-0999. 그러면 오늘 바로 미디어 스크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SBS랑 JTBC가 지도를 보도에 사용할 때 일본해가 표기됐던 지도 사용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네. 이거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죠. 네, 그리고 사과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제 정정보도 네. 같은 것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한 심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네. 이번에 그 SBS 같은 경우는요,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고요. 같은 지도를 사용했던 JTBC는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갈렸는지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3월 27일의 일이었습니다. JTBC 뉴스룸하고 SBS 그 8시 뉴스가 중국발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대책을 보도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그 미국 버클리 대기연구소 세계 대기오염 지도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제작 지도는 아니고 인용해서 보도할 때 그걸 네. 잡아내지 못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정말 온갖 곳에서 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서 이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두 방송사가 네. 라고 하면 이제 여론이 이니까 두 방송사가 바로 다음 날 둘 다 해당 지도가 한글로 자동 번역되면서 동해가 일본해로 표시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송소위는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요. 방송사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사용하면서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아서 시청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한 것은 명확한 심의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방송심의규정 윤리성 조항을 위반했다. 근데 SBS에 대해서는 왜 의견 진술이냐? SBS는 전적이 너무 많아. 네. SBS는 맞습니다. 수년간 잘못된 자료화문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위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의견 진술이라고 하면은 제작진 와서 이야기해요. 이게 왜 문제가 있었는지 얘기해. 그래서 사실 중징계를 기반으로 깔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너는 법정 제재하려고 그렇죠. 시동 걸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의견 진술 받고 나서 그죠? 뭐 이런 합리적으로 거, 네. 대답을 하면.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해가지고 정리한 문제 아니고 와서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라는 게 이제 의견 진술이거든요. 근데 SBS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쵸. 뭐 기억하시겠죠. 2013년부터 시작됐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일베 이미지 사용입니다. 그죠. 2014년만 해도 4건인가 5건이 나왔어요. 일베 이미지를 뭐 노무현 대통령 비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고려대 로고랑 연세대 로고도 다 일베 쓰고 그리고 거기 자막으로 그런 걸 막 썼던 게 줄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니까 2013년도에만 4건이고 뭐 2014년도에는 또 있고 15년도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총 아마 10건인가 될 거예요. 10건 가까이 돼요. SBS가 일베 이미지를 사용한 것만 10건 정도가 됩니다. 2017년에도 그 자막에 17대 원래 이명박 대통령인데 17대 대통령을 노무현이라고 쓰면서 퍼센테이지를 그러니까 국가기록물을 얼마나 보관했느냐 그 정도 수치가 낮은 걸 보도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쓴 자막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막의 실수가 굉장히 많고 자료화면에 대한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자료화면을 담당하는 SBS의 자회사 혹은 뭐 SBS의 어떤 프로그램 기관 여기에 대해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의도된 거 아니냐. 어떻게 이게 반복될 수 있냐. 한 번은 뭐 실수로 내가 이 자료 한번 땡기다가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계속 반복되는 게 과연 맞아? 라고 하는 의문이 계속 있었고 심의에도 그래서 자료 화면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있었기 때문에 SBS가 자기네가 재발 방지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그전에 방심위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이미 얘기 다 했는데. 그런데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니네 그 조치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정말 그 사람에 대한 문책이 정말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법정 제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고 JTBC는 물론 그 일본의 요 지도를 처음 사용한 건 아니에요. JTBC도. 근데 SBS만큼 여태까지 자료화면으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지 않은 거죠. 지금 위원들은. 그래서 행정 제재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SBS가 어떤 결과를 받을지는 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견 진술 나와서 이제 SBS 제작진이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고 안에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지를 보면 그 얘기도 우리가 그 청취자분들께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품권으로 임금 지급한 KBS PD 한겨레 20일에 민사소송을 냈다. 네. 이 내용입니다. 오잉? 미디어스의 기사인데요. 윤수연 기자의 기사입니다. 네. 다 아실 거예요. 그 뭐 KBS나 SBS나 이런 뭐 CJ도 마찬가지죠. 이런 방송사들이 그 외주 인력을 쓰면서 그 인력들에게 오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거를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이거 보도가 됐었죠. 한겨레 21이 보도를 했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좋은 보도로 상을 주기도 했죠. 네, 그리고 이걸 미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서 나쁜 보도로, 네, 나쁜 미보도로 했죠. 근데 거기서 이제 SBS는 당시에 이제 사과글을 냈죠. 이런 관행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근절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 밝혔고 MBC도 최승호 사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이런 갑질, 비정규직이나 혹은 외주에 대한 갑질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KBS도 얼마 전에 끝까지 간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반성 프로그램? 뭐 이렇게 봐야 되나? 혁신 프로그램? 뭐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간다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 시청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KBS 여태까지 뉴스가 어땠는지, 예능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 다루면서 그때 비정규직 문제도 나왔었어요. 어쨌든 그런 KBS에서 한 PD가 상품권 지급했던 걸로 지적을 받았던 그 PD가 이 한겨레 21의 보도가 나의 사회적 명성과 이런 것들을 다 깎아내려버렸다. 너무나 참을 수 없다. 해서 민사소송을 낸 겁니다. 한겨레 21에 내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거죠. 21에 그 제보가 네. 한 PD만이 아니고 되게 많은 방송국들이 대부분 그랬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정확하게 SBS는 동상이몽이 딱 지적이 됐고 KBS도 이렇게 딱 지목된 프로그램이 대표 있었고 주자들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사실 이건 굉장히 방송사의 만연한 관행이다. 그렇지. 이렇게 이제 기사가 된 건데 어쨌든 너는 나를 지목했고 나는 그래서 왜 하필 나야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굉장히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한 건 나는 상품권으로 지급했으나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이 사실은 정해져 있고 작가에게 굉장히 낮은 돈이었는데 나는 상품권으로 훨씬 많이 줬다는 거예요. 115만 원. 네, 115만 원 지급했습니다. 어쨌든 네. 지금 네. 보도에 따르면은 문화상품권으로 115만 원 지급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더 적게 돈으로 주면 그래야 되는데 나는 상품권으로 더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를 한겨레 21이 내면서 나는 기사로 인해서 명예가 훼손되고 방송계에 쌓아왔던 사회적 평가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오히려 상품권을 주면서 더 많은 돈을 주면서 배려했던 거지 갑질한 거 아닌데 나를 갑질 PD로 만들었다. 관행이다 우리가 얘기했는데 정말 관행이죠. 정말 관행입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우리가 보통 그 방송 보면 방송 끝났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는 뭐 문화상품권 드립니다. 문화상품권도 있고 백화점 상품권 뭐 어디서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협찬 미디어 탈곡기에서 뭐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어치로 뭐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멘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그룹이 상품권을 협찬해줬다라는 고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상품권이에요. 이게 거기 온 사람들 있잖아요. 방청객들 이런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상품권의 용도가 그 협찬사가 협찬 물품으로 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상품권은 방송사의 수입으로 잡힐까 안 잡힐까요?
물품이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로 쌓여진 거죠. 이 현물로 외주 제작이나 작가들, 뭐 프리랜서들, 뭐 아니면 이런 팀들에게 현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사의 제작비를 더 줄이고 방송사에서 들어간 돈, 투입된 돈을 정말 줄이면서 자기네들 현물로 들어온 걸 해소하는 형태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품권을 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왜 상품권을 줬지? 그거 돈으로 주면 되는데 돈으로 주면 되는데 왜 상품권을 줬지? 협찬으로 상품권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해소한 겁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문제가 더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방송사들이 돈을 제작비를 줄여야 된다는 명분으로 외주나 이런 쪽에 그 상품권을 처리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고민은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나는 그러니까 비정규직들 입장에서는 정규직이라고 하면은 대단한 파워가 있는 그쵸. 존재지만 또 그 정규직 입장에서 보면 나는 그냥 회사의 하나의 그러니까. 존재인 거죠. 그럼 그 회사에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거기에 맞서서 정말 투사처럼 싸울 게 아니라면 그 안에서 난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상품권으로 조금 더 준다던가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기 민사소송한 거에 바로 그 심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선택한 게 다 갑질하려고 이 사람 돈을 삥땅 친 다음에 내가 상품권을 준 게 아니라 이미 외주 제작이나 작가들에게는 상품권을 주는 것들이 여기서는 지금 오늘 이번에 제작비는 3억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 정규직이랑 뭐 편성하고 촬영하고 나면 협찬 들어온 상품권으로는 이걸로 처리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걸 자기가 한 건데 이 한겨레 21이 너 딱 찍어서 너 갑질 PD라고 자기한테 해서 자기가 열받았다.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행간에서 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시스템의 그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들 안에서 내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뭘 더 해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나를 타겟팅으로 한 그런 기사가 났어. 그러면 난 더 악독한 사례를 제보해야 하겠어. 제보해서 물타기 하겠어. 나는 착한 편이다. 난 착한 편이야. 너 이건 몰랐지? 얘네는 이거 상품권도 깎어. 막 이러면서 나쁜 사례 제보하고 그리고 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나를 그렇게 지목해서 해도 개인적으로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수는 있지만 그래요. 소송 걸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게. 네, 소송 저는 그럴 것 건다고 같아요. 뭐 네. 달라질 게 있나?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이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명예가 이 사람의 더. 명성이 훼손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 걸었다? 밖에서 뭐라고 보겠어요. 그러니까. 야, 참 진짜 알고 이러죠. 그러니까. 그 PD 연합회에서도 성명에 보면은 PD들 중에 이런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시스템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을 어쨌든 한겨레 21이 치면서 KBS나 MBC나 SBS는 자기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뿌리 뽑겠다, 근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좋은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탁 나는 명예가 훼손됐으니까 재뿌리기 형태로 가는 거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네요. 네, 문제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네. 하기 어려운 행동이다라는 판단이 좀 드네요. 네. 나쁜 보도 스크립 들어가기 전에 수요일 날 베나베나 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나베나 쇼! 네, 하지만 이렇게 할 주제는 아니었고요. 네. 사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세월호 관련 보도입니다. 세월호 관련 이제 보도 양상을 가지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약속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베나베나 쇼 소재로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 두 가지를 봤는데요. 하나는 세월호 당일날, 네. 16일날 보도 양상이 어땠는가. 사실 이날 우리가 방송사가 어떤 보도를 어떤 식으로 배치하느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상징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당일날 보도를 일단 한번 봤고요. 또 하나, 당일날 아무리 막 이런저런 추모 열기 막 이렇게 해서 보도를 해봤자 그게 진정성을 표현하는 거라고 사실 보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세월호 특조위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그걸 보도를 어떻게 했는지 두 가지를 좀 봤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16일 당일날 가장 뒤에 요 이슈, 세월호 관련 이슈를 보도한 방송사는 어디였을까요? 톱보도로 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네. 아당네 채널 A가 아닐까 싶습니다.
채널이에요. 가장 뒤에. 네, 가장 저는 뒤에 TV조선. 몇 번 정도로 예측하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한 21번째 정도 예상합니다. 채널의 21번째, 네. 17번째. 17번째. 네. 너무 과했나? TV조선 20번째. 두 분의 이 결과를 약간 짬뽕하면 되는 거긴 한데요. 그래 20번 정도 넘어가야지. 그렇죠. 이 정도 해줘야지 그럼요. 보도하기 싫다, 티 좀 난다 할 수 있죠. 진짜 너무 심하다. 앞에 다룰 게 많거든요. 지금 자기네 이슈들이 지금. 아니 뉴스가 20번째까지 있어요? 그럼요. 뒤에 TV조선은 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앞에 다시 보기 페이지를 보면요. 앞에 한 14건 정도가 있고 네. 뒤에 이제 뭐 한 10몇 건 정도가 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다음 페이지로 넘겨야지 보도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보도 건수도요. TV조선 이날 20번째로 한 건 합니다. 한 건 하는데 그 보도 내용은요. 그 전국에 세월호 추모 물결이 났다. 잊지 않을게. 그런 목소리가 있더라. 라는 그냥 소개 보도, 정말 형식적인 그런 보도를 내놨다고 할 수 있죠. 뭐 이거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죠. 미보도를 할 거를 이거라도 해서 그나마 뭐 체면으로 지켰다고 해야 되나? 건수 채우는 거지. 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안 하는 이만 못한 사실 진짜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보도였고요. TV조선이 그동안에 세월호를 얼마나 욕했습니까? 그러니까. 세월호 관련된 그 기억하고자 하는 투쟁을 얼마나 TV조선이 욕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네가 얼마나 난 이 보도도 되게 민망했을 것 같아. 하면서도 솔직히 민망했을 것 같아요. 뭐 잊지 않을게 그러니까. 하는데 여태까지 계속 잊으라고 주문했던 게 왜 안 잊어? 사실 잊어라. 그냥 이제 웬만하면 이제 정치 공세 그만하고 잊어. 막 이렇게 했던 이렇게 했다 TV조선이. 갑자기 잊지 않을게 물결이 나왔다. 나 얘기하면은 유체 얼마나 이탈되죠. 그죠. 네. 이상해지죠. 채널 A는요. 11번째 순서로 이제 해서 네. 11, 12, 13번째 순서로 세개 이제 다르네요. 전달을 했고요. MBN 같은 경우는 역시 톱보도는 아니었는데 3건 정도로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전달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일 날 KBS 같은 경우는 이걸 톱보도로 내진 않아요. 근데 어떤 걸 하느냐? 세월호 4주기 특집 오프닝 멘트를 따로 내요. 그러니까 오프닝 멘트에서 세월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첫 톱보도로 다른 김기식 그 금감원장 관련 이슈로 넘어가는 형식이었죠. 그리고 보니까 KBS 뉴스가 개편하고 첫날이잖아요. 음. 앵커가 바뀌고 나서 첫날이 4월 16일이었어요. 그래서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월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이 9시 뉴스 진행을 맡게 된 김철민입니다. 김소리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KBS 뉴스로 인해서 상처를 입으신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는 무트로 올라왔지만 세월호를 둘러싼 진실은 4년이 흐른 지금도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구조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끝까지 밝혀내도록 KBS 뉴스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월호 보도 참사에 대한 반성이 곧 새로운 KBS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9시 뉴스는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 연결식 소식을 중심으로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처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보도는 정말 보도량으로 치면은 상당하다. 그러니까 9건을 합니다. 세월호 이날, 관련해서. 당일날. 어떤 왜곡이 있었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나오는 건가요? 한 3번째 김기식 금감원장 이슈를 넘어서 이제 그걸 톱보도 2번째 보도로 하고 3번째 보도로 이제 시작을 해서 9건을 쭉 내리하는데요. TV조선하고 채널A는 추모 물결을 전달하는데 그냥 좀 네. 방점을 찍은 보도들을 내놓거든요. 스케치 보도였던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그리고 MBN 같은 경우도 일종의 안전의식이 뭐 여전하다. 안전의식이 뭐 불감증이 여전하다. 뭐 이런 수준 정도까지 얘기하는 선에서 그쳤다면 나머지 방송사들은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왜 침몰이 됐어? 정말 그 사유가 뭐야? 라면서 진상규명을 하려고 하는 그 리포트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다. 하나씩.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진실 규명을 그러니까 왜 침몰을 했어라는 질문을 다시 하는 거죠. 16일 당일날. 그래서 그런 리포트들이 포함을 해서 다 포함이 돼서 9건 정도 보도를 냈고요. MBC 좀 눈에 띕니다. 톱보도로 시작을 해서요. 15건을 냅니다. 이날 당일날 내는데 눈에 띄는 보도들이 조금 상당히 많아서 이건 나중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터뷰 보도도 내고 단독 보도로 당시에 침몰 원인이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고 아직 규명이 안 돼 있고 가능성 제기되고 있는데 검찰이 제시했던
기초적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걸 짚는 단독 보도를 하나 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9분 40초에서 48초 사이 세월호의 방향이 급변합니다. 검찰은 이 순간 선체가 30도까지 기울어지며 침수가 시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MBC가 영상 분석 전문가와 함께 3차원 분석으로 각도를 다시 잰 결과 당시 배의 기울기는 최소 46도에서 최대 54도로 측정됐습니다. 영상 전문가들은 검찰의 측정 방법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 30도 기울었고 침수가 시작됐다는 검찰 발표는 이런 과정을 통해 나왔습니다. 선체가 처음에 정확히 얼마나 기울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을 상정할 수 있는지, 초기 대처는 어떠했어야 하는지 등등 중요한 질문들은 파묻혔고 의혹과 불신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SBS 같은 경우는 톡보도로 내서 5건 정도 보도를 내놨고요. 역시 침몰 원인 관련된 그 의문 제기한 리포트,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를 담은 리포트를 내놓습니다. JTBC는 톡보도는 아니고요. 이날 김기식 금감원장 뭐 이런 이슈들을 먼저 다루고 8번째로 다뤄서 6건을 쭉 이어서 다룹니다. 네, 마찬가지로 침몰 원인 얘기 다 합니다. 자, 제가 아까 특조위 관련된 보도를 어떻게 하는지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특조위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세월호 참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하고 같은 그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공식 업무를 시작한 게 3월 22일입니다. 네. 근데 이때 이게 시작부터 난리가 나요. 왜 난리가 나느냐? 이 사회적 참사 특조위 상임위원들 중에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황전원 위원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일기에서 그렇게 걔 난리를 쳤던. 자, 황전원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굴이나 멘트를 보면 아마 기억을 다 하실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뭐 세월호 특조위 돈 많이 쓴다 이런 개들이. 그리고 박근혜 7시간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도 보이콧하고. 그러니까 거의 이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하기 위한 모든 행동에 있어서 행동재단 같은 그럼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냥 그렇죠. 딱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완전 어깃장 놓는데 특화된 사람인 거예요.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또 들어왔어. 또 들어왔어요. 왜 그래? 그러니까요. 그 제일 사람들이. 잘 싸웠던 거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서 잘 싸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사를 보낸 거죠. 전사를. 이 사람이 또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인물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치.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유가족들이 뭐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난리 났죠. 앞에서. 삭발하고 그렇죠. 단식 투쟁하면서 차라리 이게 성립이 안 되더라도 지금 이 사회적 참사 이게 성립이 안 되더라도 얘가 여기 들어오는 걸 못 보겠다. 앞에서 막 맞고 막 울고 그러셨죠. 그래서 지금 울면서 지금 계속 싸우고 계세요. 지금 현재까지도. 근데 심지어 이러고 있는 과정에서 황 의원이 무슨 짓을 하느냐. 계속 반대를 하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 상황을 수습한답시고 유가족들한테 편지를 전달합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느냐. 자기가 특조위 예산이 방만하다고 옛날에 비난을 했을 당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게 그냥 교총 대변인 출신으로 국회 정론관이 친숙해서 한 거다. 무슨 말이야? 그 사람들 다 그렇게 반응하지. 무슨 말이야? 뭔 헛소리야. 그리고 유가족들한테 내가 그렇게 발언한 거가 상처가 될 줄을 몰랐다. 그러니까 그만둬야지. 그러니까 하면 안 이제 되겠네. 그러니까 감수성이 없는 거죠. 이 상처가 된 줄 알았으니까 그만둬야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말 그 편지조차도 너무 이상한 거죠. 사람들은 편지가 아니라 사퇴서인 줄 알고 두겠다는 건 줄 알았는데. 왜? 맞아. 왜 이러는 거야? 편지를 봤더니 난 계속 안 그만둘 건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잘못 안 했는데? 그리고 당시에 몰랐는데? 이거잖아. 대통령 행적 7시간 조사를 막 보이콧하면서 반대하고 방해했던 그 당시의 그 행동도 이게 대통령하고 청와대 지시사항 조사 안건에 반대한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 7시간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였을 뿐이다. 뭔 말이야? 그러니까 청와대 그러니까 공식 지시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걸 내가 반대한 건 아니다. 근데 7시간 그거는 약간 너무 사적인 부분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반대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 왜 해? 그러니까 그게 말이. 넌 말도 오지, 안 너 되고. 오지 말라는데 왜 해? 그게 그래서 나는 원래 나쁜 놈이 아니니까 날 받아주라는 얘기인가? 그죠. 그렇죠. 그죠. 지금 사퇴 의사를 밝힌 게 아니라 이렇게 한지 변명 편지를 보낸 거예요. 유가족들한테. 그러면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데리고 나가라고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대통령 7시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 사람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했는지 적절한 그러니까 지시를 내렸는지를 확인하려면 시간별로 뭐 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적부터 보는 게 우선이죠.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서 지금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공감과 아픔에 대한 공감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무슨 사회적 참사위원회는 무슨 위원이야. 말도 안 되지. 정말 이거는 정말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는 행태고요. 이 사람 나가야 되는데 그럼 언론이 당연히 지적을 해야겠죠. 이 말도 안 되는 인사가 지금 들어와 있다. 유가족들도 반발하고 있고 당사자가 내놓는 해명도 말이 안 돼라고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언론이라면 지금 이렇게 당일날 뭐 애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만 보도할 게 아니라 정말 세월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책임감을 느낀다면요. 자, 보도 양상을 좀 봤는데 TV조선 채널 A가 안 했다는 거는 퀴즈로 내지도 않을게요. 한 건이 두 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내지도 않을게요. 이 두 방송사가 근데 황전원이란 이 사람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언급한 시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황전원? 네. 황전원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특조위 얘기를 하려면 황전원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이 사람 이름을 이 두 방송사가 마지막으로 언급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한번 연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연도? 네. 연도까지? 연도로 맞춰주시면 그럼 2018년은 아닌가 본데? 아니지. 근데 2017년도 아니라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생각에 이 사람이 네. 1기 특조위원 그만둘 때 김해을인가에 출마하려고 그때 아마 그만뒀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2016년 총선이니까. 그렇지. 2016년 총선 때 김해을 출마해서 그만둔다. 그게 마지막이다. 2016년. 저는 의외로 2017년일 것 같습니다. 2017년. 네. 2015년입니다. 뭐야? 아 그만둔 것도 안 달았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갔다는 것만 달았나? 그 TV조선은 2015년 12월에 마지막으로 다룹니다. 네. 근데 뭐 어떤 이슈로 다루느냐? 세월호 이 앵커 멘트를 그냥 읽어드릴게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4일간 일정으로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추천위원이 전원 불참한 반쪽으로 진행됐고 참사 생존자가 자해 소동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시기에 황전원을 언급을 하는데요. 어떻게 언급을 하느냐? 반쪽 청문회의 어떤 주역이죠. 황전원은 이때도. 그때 황전원이 했던 그 멘트를 그냥 들려줍니다. 어떤 멘트냐. 침몰의 원인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선장이라든가 그 사람들부터 조사하는 게 일반적인 정서에 맞겠죠.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자는 그 요구가 있는데 자꾸 물타기라는 거예요. 선장 조사하자. 사람들 요구가 그래 이러면서 어그로 끌고 있는 그 목소리를 그냥 아무 비판 없이 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월호 특조위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이미 선장 다 잡혀갔고 근데 사람들이 특조위를 구성하고자 했던 건 정말 세월호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야 된다. 명명백백하게. 원인 규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준석 선장이 뭐 했나 알아보자.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좀 한정 지은 거죠.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세월호 특조위 운영 못하게 하고 계속 방해하다가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하다가 총선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만두겠다. 방해 계속 하다가 나 이제 그만두겠다. 이 뭐한 사람이 그러다가 총선 떨어졌으니까 다시 들어오겠다. 뭐야? 이런 사람이 또 특조위원회 또 들어온다고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진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네. 그런데 지금 이걸 보도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보도를 안 합니다. 그 TV조선 본 사람 황전이 누군지도 몰라요. 네, 누군지 모르고요. 뭔가 그냥 되게 열심히 일하는 몰라. 사람이다. 그냥 그렇게만 아는 거죠. 자, 채널A는요. 같은 2015년 11월 24일 날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고 더 언급을 안 하는데요. 이겁니다. 딱 이 이슈예요.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7시간 조사하기로 결정하니까 여당 추천했던 그 황전원 포함한 맞아요. 특조위원들이 대통령 모욕이라면서 반발하면서 맞아요. 뛰쳐나가요. 나가요. 그때 그 사람 인터뷰에 달았구나. 그러니까 그때 그 소식을 전달해주면서 황전원의 목소리를 소개를 해주는 거죠. 아이고. 네. 이때 열일한다고 보여주는 뭐 거네. 칭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목소리를 더 별다른 뭐 지적 없이 그냥 대통령 사생활까지 조사하는 것은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치적 행위라는 겁니다. 라면서 해설해주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KBS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이슈가 이제 본격적으로 불거진 네. 게 2월 정도부터잖아요. 사실 거기 들어간다라는 얘기 나올 때부터 3월 그리고 4월에 저녁 종합 뉴스에서 유가족들 반발하고 들어가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들을 소개를 하는데요. 꽤 잘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면 황정원이 옛날에 했던 멘트를 다 들려줘요. 아 진짜? 얘가 얼마나 방해했는지를 보여주는구나. 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면 2015년 세월호 1기 특조위 때도 몸담았던 황 위원. 시작부터 특조위 흠집 내기에 앞장섰습니다. 당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면담을 전후로는 예산을 트집잡았고 이런 엄청난 예산 요구에 대해서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른바 박근혜 7시간 조사 안건이 전체 회의에 상정되자 당시 여권 의원들과 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사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저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두 청와대와 해수부가 주도한 각본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검찰 수사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멘트들을 다 들려주는 거예요. 제대로 보도를 한 거죠, 사실. 자, MBC도 제대로 보도를 하는데요. 아까 제가 MBC가 당일 보도 좋은 걸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유경근 가족협의회 그 진행위원장이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에서 유경근 위원장이 황정원 씨 언급을 해요. 네. 언급을 언급을 하는데 강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조직적으로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했던 것에서 수장이었던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2기 특조위에 들어왔다? 그러면 2기 때 또 방해하려고 들어온 거 아닐까? 라는 의혹 제기한 것까지 다 보여주는 거죠. MBC는. 그리고 4월 그리고 3월에 계속 관련된 이슈들을 저녁종합뉴스로 다룹니다. 다루는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MBC가 정상화된 이후엔 이렇게 다루잖아요. 정상화 이전에 마지막으로 다룬 건을 보니까 채널A랑 비슷해요. 네. 네. 정상화되기 전에는 사실 채널A랑 비슷하게 다뤘다. 근데 정상화된 이후에는 제대로 정신 차려서 이제 이 건은 전달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JTBC는 어땠느냐? 이 황전원 언급을 한 건 3월 말에 언급을 해요.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 반발하고 있는 양상을 붙입니다. 근데 뭐 MBC나 KBS보다는 자주 보여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KBS나 MBC보단 못했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하느냐면 JTBC는 계속 박근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했던 혐의, 그러니까 방해했던 양상에 대해서 단독 보도들을 해요. 그러니까 관련된 자료를 입수해서 우리가 입수한 자료를 봤더니 이런 것도 있었다. 조윤선이 이렇게 방해를 했고 누구는 이렇게 방해를 했고 했던 것들을 보도를 꾸준히 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전원 언급을 안 했지만 세월호에 대해서는 그리고 특조위가 어떻게 방해받았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서 열심히 보도를 했던 매체라는 거죠. TV조선 채널A하고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베나베나 쇼의 그 항상 쉬운 결론은 TV조선 채널A가 자꾸 세트를 묶여서 나쁜 짓을 한다. 사실 그거예요. 제대로 보도 안 한다. 근데 이거죠. 이 이슈조차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승자를 정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특별히 다 맞추지 못했고요. 네, 정하진 않겠고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 황전원 빠져야 된다. 그게 오늘의 베나베나 쇼의 결론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V조선이랑 채널A도 빠져야 된다. 네. 방송에서. 방송에서요. 네. 방송에서 없어요. 그럼 나쁜 보도 스크랩 혹시 어떤 거 준비해 주셨나요? 아, 나쁜 보도 지난번에 저도 네. 세월호 관련돼서 어떤 보도가 되고 있나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겠다고 했는데 네. 갖고 왔습니다. 어딜까요? 뭐야? 나가쇼. 아나가나쇼. 조선일보 정답. 정답입니다. 네, 조선일보랑 동아일보 갖고 왔습니다. 근데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건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4월 16일이 세월호 4주기였습니다. 네, 4월 12일입니다. 4월 12일 신면 조선일보 신면 전면에 제목이 헤드라인이 이렇게 뜹니다. 광장에 선 세월호 천막 어느새 4년. 두둥 비장하죠? 이날 네. 일면에 팔면봉이라고 얘는 촌평 쓰는 코너 있어요. 개드립하는 거기에 먼저 뭐라고 했냐? 4년이나 됐는데
지겹다는 의견도 들을 줄 알아야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날 신면에 광장에선 세월호 천막 어느새 4년. 그럼 어떤 세월호가 어떻게 세워지게 천막이 왜 광화문 광장에 세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운영되었고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를 다루는 건 전혀 아니겠지요? 네. 자, 작은 제목 보겠습니다. 세월호 인양되고 6월 대부분 수습. 7시간 의혹도 해소. 해소? 해소됐다는 거예요. 잤으니까. 그래서 광화문 광장서 철거 여론 높아져. 이게 소제목입니다. 조선일보 안에서 뭐 이거 노보인가요? 노보? 그리고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아래 또 중간 제목으로는 서울시의 광장 확장 추진도 철거 불가피 주장에 힘실어. 근데 유족은 진상규명 여전히 미진 규모 줄이더라도 광화문 안 떠나. 이렇게 뽑았습니다. 위에 크게 사진을 이렇게 세월호 천막이 있는 광화문 광장 사진을 크게 실었습니다. 아래 또 사진 제목이 있겠죠. 사진 제목은 시민 발길도 뜸해진 세월호 천막. 그 설명이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 주위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의 진실은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서 세세히 밝혀졌다. 이제는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아니 왜 침몰했는지도 지금 모르는데. 저 지금 읽은 거 사진 기사 설명입니다. 와우. 기사 읽은 거 아니에요. 사진 기사의 설명이 이제는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줄 때야라는 지적이다. 지금 광장을 시민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방해하는 거야 이거를. 자, 그래서 보면은 기사 내용은 사람도 없더라. 활동가도 없더라. 그리고 뭐 이제는 이거는 거의 불법으로 설치가 되었었는데 그런데 얘네가 아직도 안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애도를 해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세월호 천막을 철거해야 해달라는 민원은 지난해 서울시에 200여 건이 접수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시민 인터뷰를 다뤄요. 광화문 광장이 시위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게 맞지 않아 보인다. 진상조사도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내내 인터뷰들은 모두 다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천막을 철거해야 한다라는 인터뷰를 달았습니다. 그 청원이 200명이 됐다고요? 아니요. 이거는 그 청와대 청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 이제 200여 건이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좀 철거해달라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됐다는 얘기죠. TV조선 종편 재승인 취소는 15만이 넘었습니다. 네, 청와대에 그렇다 이거였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조선일보가 이제 인터뷰로 내보낸 분은 시민 임모 씨 64세고요. 네. 그리고 시민 김모 씨 76세입니다. 네. 이분들의 이제 부정적인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인터뷰는 어쨌든 부정적인 내용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가족들은 아직 여전히 멀었다라고 한다 하면서 진상규명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 하고요. 그 뒤에 아래 뭐라고 썼냐면 아까는 많은 시민들은 이 천막을 철거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댔잖아요. 개인적으로 애도해야 된다고 많은 시민이라고 썼습니다. 수치는 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또 이제 일부 시민은 진상규명이 더 필요하다면 존치를 주장한다. 라며 일부 시민의 입장으로 광장을 지나던 시민 김모 씨 22세 천막이 없어지면 세월호 참사의 교훈도 잊힐 것 같다. 라는 말 했다고 일부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은 개인적 차원에서 애도해야 한다면서 철거해야 되는 반응인데 일부 시민은 존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의 반응으로는 시민 임모 씨 64세와 김모 씨 76세 인터뷰를 실었고요. 일부 시민으로서는 김모 씨 한 명 실은 겁니다. 저런 표현을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자기가 선택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선택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정말 많은 시민이면 더 인터뷰를 더 싫든가. 그렇죠? 2명 싫고 이제 한 명 싫고. 여론조사라도 하든가.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지 않으면 저렇게 여론을 일부만 뽑아서 추출해서 하는 보도를 못하게 해야 된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이 보도 봐도 뭐야. 조선일보가 세월호 천막에 대해서 어떻게 다뤘습니다. 여태까지. 불법 천막하면서 어떻게 다뤘어요. 그러니까요. 철거하래. 그럼 그때는 얘 지금 웃기지. 이 기사는 이제는 철거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많은 시민들. 우리는 그때는 오피니언 리더였다. 그때는 많은 시민들이 철거해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지네가 철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어? 그때도 많은 시민들이 철거해야 된다고 그때도 지네가 보도했어요. 여론 조작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나 이렇게 그렇죠. 이 조선일보 세월호 사주기 앞두고 4일 전에 4월 12일자 신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사 아래
어떤 기사 붙어있냐. 또 이 기사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목 따옴표입니다. 안산공원에 세월호 납골당 설치 절대 안 된다. 지금 안산에 세월호를 추모할 수 있는 공원을 세우기로 했고요. 그 중에 전체 규모의 뭐 0.1%라고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공원에 이제 그 희생자 봉안 시설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국 땅이랑 이쪽에서 납골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 자체를 반대하는 거, 납골 땅 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이거 정말 일부예요. 이게 정말 일부 시민이야.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거를 메인으로 다운표로 그 사람들 주장을 따라주면서 그리고 기사에서는 계속 납골 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모공원의 의미 어떤 것들 넣어져 있고 어떻게 운영될 건지는 없고요. 사람들이 보면 거기에 진짜 무슨 납골함 생기는 줄 알아요. 유고를 안치하는 그런 건물. 근데 유고를 안치하는 건물은 굉장히 그 추모공원의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4.19 공원, 4.19 국립공원 거기에 우리 분향소 같은 게 다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분양할 수 있는 곳에 이제 봉안 시설을 같이 넣겠다 이렇게 한 건데 그거를 납골 땅이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다 납골 땅으로 받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냐면 경기도 안산에선 공원에 세월호 추모 공간을 세우는 문제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안산시가 도심 한가운데 있는 화랑 유원지에 세월호 희생자 납골 땅을 설치하려고 하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와우, 거의 무슨 혐오시설 취급을 하면서. 그러네. 네. 와우. 이렇게 다루면서 계속 세월호 희생자 납골 땅 설치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도심 공원 한가운데 납골 땅을 세워 슬픔 기억을 재생산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멘트들을 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 기사만 또 따로 떼놓고 보면 뭐 그래 그런 의견이 하나 있으면 다를 수도 있나 싶잖아요. 아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기사가 아까 말했던 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천막 철거 논란과 아래를 같이 병치신 거예요. 그럼 뭐 어떤 거냐? 유가족들이 너무나 과도한 요구들을 하고 있어. 광화문도 저렇게 자리 점거하고 있더니 또 안산에다가 또 세월호 납골당까지 무슨 대한민국 니네 거야? 이런 식의 인식을 주는 자리를 다 딱 문제예요, 사실. 이거를 이렇게 배치하면서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유가족들을 굉장히 정말 생떼를 쓰는 그죠. 이 집단 네. 화시킨 이 보도 굉장히 문제 있습니다. 이런 보도를 세월호 참사 4주기 4일 전에 냈다. 근데 진짜 약간 나쁜 보도도 사실 보다 네. 보면 네. 어느 정도 저희가 무뎌지는 게 있잖아요. 맨날 하는 소리를 안 똑같이 묻어져 하면. 지금 조선일보는. 근데 아니 조선일보는 계속 그 한계를 넘어요. 계속 극복하는 거야. 우리가 작년에 했던 우리 나쁜 보도랑은 좀 다릅니다. 이러면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자, 4주기 4일 전에 이런 보도 내놨습니다. 유가족들 지금 뭐 땅이 다 니네 거야? 이런 지금 보도잖아요. 그런데 세월호 참사 당일 4월 16일입니다. 사설 내놨습니다. 세월호 4주기 정치이용은 할 만큼 하지 않았나. 이런 걸 내놨다고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날 여기서 열받는 거예요. 17일 날이에요. 화요일. 조선일보가 12면에 전면으로 세월호 그 연결식을 다루면서 제목을 뭘로 뽑은 줄 아세요? 별이 된 너희들 절대 잊지 않을게. 소름 끼치네요.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자, 이거는 치료를 못해. 격리해야 돼. 이거는 진짜. 나 이거 보고 너무 별이 된 너희들 절대 잊지 않을게? 어떻게 과연 이런 제목을 잖아? 잊으라고 난리인데 지네가 절대 잊지 않을게? 난 어떻게 이런 제목을 뽑아? 세상에.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약간 소름 돋는데. 그쵸? 여태까지 세월호 천막 치워야 되고 안산에다가 무슨 납골당 세워. 그러면서 여태까지 계속 그 세월호 가지고 아주 정치적 이용을 다 해먹고 하더니 그 다음날 별이 된 너희들 절대 잊지 않을게. 이건 대반전이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 당일날 또 이런 보도조차 안 내놓으면 너네 미보도했다고 뭐라 그럴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아까 나는 TV조선 보도 얘기할 때는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또 사진이 이제 연결식하고 막 유가족들이 울고 있는 그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 영정 사진들이랑 같이. 사진 제목 4년의 세월 가슴에 묻다. 이것도 굉장히 정치적이네요. 그렇죠? 묻으라고? 네.
자, 그리고 아래 그 소제목은 눈물의 세월호 침몰 사주기. 정부 첫 합동 연결식 엄수. 문 대통령 안전한 나라 만들 것. 유족들 영정 위패 안고 오열. 그러면서 표로 세월호 참사 전후 달라진 제도라고 해서 세월호 참사 전에는 뭐 선박이나 이런 지도 감독이 이랬는데 세월호 참사 후에는 이렇게 바뀌었다. 여객선이 뭐 30년이었는데 원래 25년으로 바뀌었다. 이런 걸 냈어요. 전날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현장에 가가지고 고맙다라고 썼다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세월호 4년 별이 된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달라지게 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걸 하면서 이걸 꼬투리 잡아서 뭐라고 했냐. 우리 사회가 실제 그렇게 바뀌었는지 안전사회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뭐 하나라도 제대로 된 조치를 내놓고 실천한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본인은 이렇게 썼어요. 알지 못한다. 그 다음 날에 알았다. 그 다음 날에는 세월호 참사 전후 달라진 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내놓은 겁니다. 바뀌었네? 야, 나는 그래서 진짜. 우선은 이게 같은 신문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굉장히 우롱, 사실 왜곡, 거짓 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정말 총망라됐다. 자신들이 지금 어떤 짓을 했는지 전혀 모르나 보다. 자, 이날요. 기사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 4년 동안 화랑 유원지에 설치됐던 정부의 합동 분향소는 이달 말까지 철거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정부와 안산시는 2020년까지 화랑 유원지에 추모공원, 가로 열고 생명안전공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봉안시설 등의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안다는 얘기예요. 화랑 유원지에 추모공원이 설치된다는 거 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4일 전에 뭐라고 썼어? 세월호 납골당. 이런 표현 자기네가 계속 쓴 겁니다. 그래놓고선 이날은 추모공원이 설립될 예정인데 일부 시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 반대하는 거 자기네가 키워줬어요. 그렇죠? 그래놓고서 이런 보도 쓴 거예요. 약간 다른 사람으로 영혼이 이제 분리되어 있다. 근데 뭐 기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하지만 편집은 한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조선일보를 어떻게 끌고 왔냐. 여태까지 맨날 이런 기사 누락시켰으면은 이날도 누락시키지? 면피운 기사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아까 말했듯이 가 아닌가 싶은. 여태까지 지네가 다 그 논리를 훼손시키고 이지라고 강요했으면서 너희들 절대 잊지 않을게. 이런 제목을 뽑는다는 이 기만. 맞아요. 이런 게 정말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개시켜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동아일보 아까 제가 같이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이 4월 16일 당일날 동아일보도 그 보도를 사설을 냈습니다. 제목은 합동 분향소 철거 이어질 세월호 사주기의 추모와 다짐. 자, 여기서는요. 이제 안산에 합동 분향소가 철거가 되잖아요. 이런 걸 다루면서 그러면서 이랬어요. 지금이라도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 방에서 나올 것만 같은 아이들을 분향소에서 마저 떠나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심정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러나 이제는 분향을 넘어 기억과 다짐으로 새롭게 추모할 때다. 합동 분향소 철거에 맞춰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도 정리할 때다. 여기서 분노하셔야 돼요. 여기는 오히려 침착해지네요. 그냥 맨날 하던 말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부모들이 분향소를 보내는 경우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데 그것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미안한데 광화문 그것도 좀 같이 좀 치워줘.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거 불편해.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서설에서 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누가 날 춥고 날 덥고 이럴 때 밖에 나와서 계속 싸우고 싶겠어요. 진상규명 제대로 되고 책임자 처벌을 정말 다 깔끔하게 하면은 굳이 그렇게 매연 있는 곳에서 힘들게 싸우지 않아도 돼요. 강제로 지금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강제로 뽑아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빨리 지워야 조선일보 입장에서 빨리 지워야 돼요. 왜냐하면 세월호는 박근혜 정권에 가장 크게 있었던 실책이고 자유한국당의 만행을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빨리 세월호를 빨리 뽑아야 돼요. 근데 광화문에 있는 것들 걸리거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빨리 빼야지. 이걸 뺀다는 의미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계속 해야 된다는 아직도 되지 않았다는 내용 목소리를 죽이는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세월호를 어떻게 전 정권이 어떻게 해왔는지 보수 정권이 세월호를 얼마나 악의적으로 매도했는지라고 했던 모든 흔적들을 다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롭게 현 정부에 대한 비난을 시작할 수 있는 건데 자꾸 세월호가 네 세월호도 어떻게 했어? 라고 하는 게 발목 잡히고 있는 거 자기네 발목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빼야 되니까 빼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 언론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러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문제되는 사건들을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어떤 프레임을 1대1 구도로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댓글 조작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더 키우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혹은 뭐 누구 인사 논란이 났을 때 뭐 똑같이 대치를 시키는 거죠.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 조준동이 가장 많이 사용한 요즘에 단어는 내로남불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조선일보도 칼럼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게 되는데 칼럼이 뭐냐면 순백의 얼굴에 뭐 더러운 얼굴을 감추고 있는 그 드루킹의 멘트 있잖아요. 네네. 그걸 가지고 와서 한국 좌파들은 유난히 도덕성을 내세운다 하면서 결국에는 까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런 칼럼을 쓰면서 뭐 인사 문제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다 봐. 니네도 별거 아니야. 그죠. 오버하기는 니네도 똑같으면서 더럽지 않은 척하기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가는데 칼럼도 엄청 많아요. 그런 것도. 보수 언론이 끝내 계속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월호랑 등치시킬 만한 사건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항상 한참 화재 사건 많이 났을 때 있죠. 그때 그런 노력을 처음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하고 이건 참사다 막 이러면서 막 한국당 의원들도 막 뛰쳐나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 대처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아기가 안 맞아. 그러니까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가시인 거예요. 요거랑 딱 맞출 수 있는 그 사건이 없어서 같은 공세로 처리할 수도 없고 자꾸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 너무나 불리하고 그러니까 지우고 싶은 거죠. 빨리 어떻게든. 그러면서 별이 된 너희들 절대 잊지 않을게라는 이런 헛소리나 이런 지 영혼과 정말 괴리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기만하는 거. 그리고 동아일보 사설은 죽은 자는 산자의 기억 속에 산다. 기억하지 말라며.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가 나쁜 보도. 정말 나쁜 보도로 나쁜 갖고 보도, 왔습니다. 나쁜 언론이고. 네.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는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열어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제보받습니다. 북한 군부대가 광주에 내려왔다. 간첩들의 소행이다 등 카카오톡과 유튜브, 트위터와 페이스북, 종편과 모든 신문방송에 나오는 5.18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02-392-0181 02-392-0181로 전화 주십시오.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는 민원연과 5.18 기념재단이 함께합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댓글 오늘 처음 남겨주신, 그러니까 오늘 방송 처음 들었습니다 하면서 밤윤님이라고 읽는 거 맞죠? 네. 밤윤님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드루킹 관련 TV조선 단독 보도 때문에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심히 넣었다. 근데 이게 문을 닫게 하고 싶은데 선거 기간에 하는 외국 비방 보도가 이게 당시 대한 경고가 포함이 안 된다라는 점에 좀 많이 문제의식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진짜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밑에 보면은 방통위원장이 종편이 많다고 했으니 2개 정도가 제어가 탈락시키고 의무전송 및 광고 영업에 대한 특혜도 회수했으면 한다. 언제까지 인큐베이터 안에 둘 거냐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첫 댓글 정말 감사드리고 내용도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이거 어제 소개했는데 제가 한번 읽고 싶습니다. 네. 김어준님이 베나베나 쇼 할 때 문제 맞추고 유민지 부장님이 PD님을 없이 여기는 웃음소리가 꿀잼이다. 제가 없이 여겼나? 그 시청자분이 청취자분이 그렇게 들었다면 없이 여기신 거죠. 맞아. 사실 난 굉장히 즐겁게 웃어요. 너무나 해피하게. 근데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스트레스죠. 그래서 없이 여기 받으셨어요? 그렇게 느끼셨어요? 몰랐는데. 네. 듣고 보니까 그래. 생각해 보니까 약간. 그럼 문제를 맞추세요. 정말 나쁜 분이네요. 레이니칠세님의 댓글입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내일은 배낭 활동가님과 유민지 부장님의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근두근해하고 있습니다. 이 댓글 보니까 제가 더 두근두근하네요. 네. 무려 5일 만에 듣는 두 분의 방송에 가슴이 콩닥콩닥 기대 만발입니다.
약간 여기서는 약간 의심되기 시작하죠. 아, 댓글 의심하면 안 되는데 정말 둥글을 그렸을까? 아니 왜 그걸 자꾸 검증하려고 하시니까. 내일은 베나베나 쇼는 무슨 내용일까? 네. 유민지 부장님의 비타민 방송은 또 무슨 내용일까? 생일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설렙니다. 좋은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트러스트 노원님 댓글인데요. 오늘은 베나베나 쇼와 유민지 부장님의 축복 인사가 있는 날입니다. 벌써부터 퇴근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부녀회장님의 월요일 모드가 그립긴 한데 모르지요. 월요일 같은 수요일 보내시죠. 아니 CCTV 다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월요일 같은 수요일 보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마 저를 비롯 많은 분들이 유민지 부장님의 NG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갈수록 NG컷이 풍성해져서 이러다 NG컷만 30분을 돌파하나? 이건 약간 디스 같은 느낌도 들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진을 민원련 페북 표지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여기에서 유민지 부장님 찾고 계세요. 유민지 부장님이 쪼기에 계신 건 아닌지 쪼기에 있습니다. 쪼기가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죠? 그렇죠? 저기 보이네요. 네. 네, 한두 번 웃어본 솜씨가 아니신 저 웃음이라고 하면서 지목하신 거 이렇게 보니까 맞추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누군지 눈치채신 것 같은데 제 근처에 있습니다. 힌트는. 네. 그래? 네. 근데 나한 씨가 안 보이냐? 아, 그러네요. 네, 제 근처에서 흰 옷을 입고 허공에 주먹질을 하고 계신. 허공에 주먹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투쟁!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활짝 웃고 계신 분이 유민지 기획부장님이십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댓글에 아하라는 분이 저희 민원연 강주술래 웹자보를 올려주셨어요. 이번에 민원연 강주술래는 이정일 PD님이 담당하십니다. 네, 담당자. 네. 근데 담당해봤자 뭐 별로 하는 게 없어서. 중요합니다. 당일날이 사람들 인솔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어쨌든 매년 민원연은 광주를 가서 광주를 기억하는 그런 순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월 12일 토요일에 진행을 하는데요. 네. 나 이번에 광주 한번 가야겠다. 그리고 민원연 식구들도 한번 만나야겠다. 네. 그리고 민원연과 함께하는 광주는 어떤 기억일까? 이런 것들을 설레시는 분들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하거든요. 네. 7시까지 오시면 되니까요. 당일날 갔다가 옵니다. 당일날 갔다가 당일 나와요.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많은 분들도 기억하고 송건원 선생님이나 리영현 선생님 묘소도 참배하고 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시다가 그래 올해는 한번 가보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랑 한번 가보자. 네. 이런 마음 먹고 마음 먹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02-392-0181로 전화 주시래요. 미령곰탱님 댓글 읽어드릴게요.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조선 계열은 너무 심하네요. 사실 조선 얘기만 저희가 계속하고 있죠. 오늘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사실 조선 특집입니다. 네. 그러면서 조선 계열에 질문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장자연은요. 장자연 사건 왜 해명 안 하고 있는가요? 어버이 연합거든요. 왜 진보가 동원된다고 물타기 하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조선 계열은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죠. 아니다. 라고. 해명할 필요 없는 사건인 것처럼 이제 딱 선을 그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5.18 광고로 셀럽이 된 큰 누나 유민지 기획부장님과 베나베나 쇼 호스트 베나베나 활동가 저 죄송한데 이름은 베나베나 활동가가 아닙니다. 네. 네, 방송이군요. 오늘 베나베나 쇼도 기대합니다. 더불어 개근 멤버 이정혜 PD님 오늘 많이 맞추세요 해주셨지만 맞추지 못했고요. 네. 조선은 맞췄죠, 조선. 네, 그거 뭐 맞췄네요. 순서를 틀렸으니까. 네, 그럼 민원련의 미디어 태극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련의 미디어 태극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